빈출 패턴으로 완성하는 토익 파트 5 분사구문 시간입니다. 분사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사절이라는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장, 콤마, 문장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 문장을 붙여주려면 일정한 변형이 필요한데 영어에서는 이 방식으로 문장에 붙이고 싶은 문장에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You enter the building 이라는 문장과 You should have your ID card 라는 문장을 붙이려면 그냥은 붙일 수가 없고 when이라는 의미상 어울리는 접속사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서 문장을 연결하면 문법에서는 이 접속사 쪽의 문장을 원래는 붙을 수가 없었는데 접속사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붙은 문장이라는 뜻에서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없는 쪽이 원래 이 문장의 주인 문장이기 때문에 주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분사구문 개념을 위해서 왜 부사절이 필요했느냐? 바로 이 부사절을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온 부사절이 이쪽에서 여기까지예요. when부터 building까지.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지만 약간 말을 더 줄이고 싶다면 줄여낼 수가 있고 그 줄일 말들을 빼고 나면 만들어지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분사절에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는 필수 생략은 아니에요. 원한다면 생략해도 되고 남겨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면 얘는 무조건 지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앞에 남아있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요. 그래서 일종의 현재 분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ing로만 탄생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문을 더 봐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접속사가 있는 쪽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because부터 English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부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접속사가 없는 쪽 문장이 주절입니다. 주절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부사절을 이용해서 분사구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because는 선택,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주어, the author's book이라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게 맞으니까 얘는 지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비동사는요, 전부 다 being으로 변신을 해요. 앞에 남아있는 동사가 주어를 지우고 나서 남아있는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being으로 변신을 하는데 이 being을 써도 되고 접속사처럼 마찬가지로 지워도 됩니다. 그럼 얘까지를 다 지우고 나면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있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만들면 수동 분사구문이 탄생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사구문 문제도 이 자리가 분사구문이구나, 여기가 분사구문을 넣어야겠구나를 알고 나면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조건 ing가 아니라 능동분사구문이냐 수동분사구문이냐, 결국 능수동의 대결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문제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우고 온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콤마를 찍고 뒤에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문장을 콤마로만 연결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원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문장이 제대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왔으면 부사절이라고 부를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부사절을 한번 생략할 거 생략해서 만들어낸 분사구문 문제입니다. 근데 부사절이 오든 분사구문이 오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문장에 동사를 원형으로 붙이거나 동사에 s를 붙여서 붙이는 개념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냐 B가 남았으면 A였다면 원래 원문이 능동태였던 능동분사구문을 붙인 것이고 정답이 B라면 만약에
원래 원문이 수동태였던 수동분사 구문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 원문이 분사 구문이 탄생하기 전에 결국엔 능동이었느냐 수동이었느냐를 생각하는 거고, 그 모든 답은 뒤에 있는 목적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employ가 고용하다라는 뜻인데 누구를 고용하느냐, 무엇을 고용하느냐, 이 누구를에 해당되는 게 있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라는 누구를이 있어요. 그럼 이 누구를이 있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능수동에서 하는 얘기 목적어가 있다면 능동으로 보는 거죠.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 개념이 바로 능동이니까요. 그럼 원문이 능동이었다는 얘기니까 정답이 A가 돼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장, 문장은 원래 없고, 그러면 문장 앞에 분사 구문을 붙이는 것은 가능해서 C와 D는 애초에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A와 B가 남은 상태에서는 원래 문장이 능동이었을까 수동이었을까? 그러니까 능동을 넣어서 능동 분사 구문이 탄생한 걸까? 수동을 넣어서 수동 분사 구문이 탄생한 걸까를 고민할 때 제일 결정적인 건 능수동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A, ing, 능동분사 구문으로 가는 거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똑같은 개념으로 꼭 지우고 시작해야 될 애가 하나는 보이셨나요? 콤마 찍고 문장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제대로 붙이던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분사구문을 만들던지, 분사구문에 해당되는 문제죠. 근데 부사절을 붙여도 분사구문을 붙여도 결국 동사원형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A를 빼고 나면 사실은 B와 C는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지금 having approved라는 것도요, 얘도 분사 구문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경우에 쓰는 분사 구문의 형태냐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주절보다 앞에 부분의 시제가 더 먼저일 때, 예를 들면 이쪽이 과거인데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일 때, 그렇다면 부사절이 더 시제가 앞서는 개념이죠. 더 먼저 일어난 개념이에요. 이럴 때는 분사구문을 만들 때 having pp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것도 결국엔 능동이어서 having pp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B와 C는 능동으로 한 팀, D는 수동으로 한 팀,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도 먼저 능수동을 구별해보면 approve는 승인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예요. 그럼 타동사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승인했느냐?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이 문장은 by 외에는, 전치사로 연결된 말 외에는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그럼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럼 원문이 수동태였네? 수동태를 넣었으니까 수동분사 구문이 탄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D입니다. 한 가지 패턴의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콤마 찍고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while이라는 이번에는 접속사가 있네요. 그럼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문장을 써주거나, 제대로 문장을 쓴다는 건 주어와 동사가 다 들어가 줘야겠죠. 아니면 문장을 좀 뺄 거 빼서 분사구문을 만들어 놓던가,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문장을 다 만들기에는 저희한테 주어진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C와 D를 빼놓고 시작을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능동 분사 구문일까 수동 분사 구문일까? 물론 접속사가 남아있다고 해서 수동 분사 구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능동 분사 구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하죠. 근데 뒤에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가 있어요? A new software라는 설치한다 무엇을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럼 목적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능동 분사 구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문제는 두 가지 패턴으로 등장을 해요. 크게 보면 접속사가 지금처럼 남아있거나 아니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접속사가 없거나, 접속사가 있든 없든 분사구문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능동과 수동의 구별입니다.